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국빈 방문 4일째 미 의회 연설을 준비 중입니다. 자, 지난 정상회담 안보의 핵심인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그 북한이 공격한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은 미 의회로 넘어갑니다. 상하원 의원을 앞에 두고 영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민 기자, 그곳은 아침이죠. 미 의회 연설 곧 열리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후 이곳 미 의회를 찾아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건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연설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를 강조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워싱턴 선언, 그 내용이 다 드러났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게 이번 워싱턴 선언의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미국의 확실한 핵 보복을 사실상 명문화했고 또 북한 정권의 종말까지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Look,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즉각적으로 북한의 공격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다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창설하기로 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 NCG는 양국 차관보급이 대표를 맡고 분기별로 정기적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특정 동맹국에게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플랜을 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전기차와 관련해 미국 내 한국 기업 불이익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까요? 우리 기자가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내의 우려가 크다고요. 워싱턴에서 노은지 기자가 이어갑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 한미 정상은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It's very much in America's interest that Korea do well in the Pacific, very well, because they are one of our most valued partners.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불안해하는 한국 기업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느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애매한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8페이지 분량의 공동 성명에서도 IRA와 반도체법 관련은 한 단락에 불과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IRA. 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기밀을 제출해야 하는 반도체법 등은 우리 기업에게는 독소 조항으로 여겨집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협상은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상으로만 만나고 virtual meeting, but 다큐멘터리를 봤거든. you were live. Oh, really? Okay.
머스크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테슬라사의 아시아 기가팩토리 투자지로 한국을 적극 추천하며 특별 제작한 브로셔까지 전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And maybe they be happy for a while. 정상회담 뒤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즉석 노래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엔 한미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빈 만찬에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들과 함께한 헐리우드 배우 엔젤리나 졸리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200여 명이 레드카펫을 밟듯이 입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백악관 관저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렸고 제주 왕벚꽃으로 장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안내를 받아 만찬이 열리는 이스트룸으로 향하는 윤 대통령 부부. 만찬장은 어두운 조명 아래 화려한 벚꽃으로 장식됐고 게살로 만든 크랩 케이크와 소갈비찜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두 정상의 건배사로 분위기는 무르익습니다. The possibilities into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reate together. May we do it together for another 170 years. 한미 동맹이라는 이 네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to our ironclad alliance. 만찬 공연 도중 윤 대통령이 학창 시절 즐겨 듣던 노래가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노래는 제가 70년이라가지고 그러면 피아노로 그냥 반주만 좀 해주시죠.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Maybe they be happy for a while. 깜짝 놀란 바이든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고 청중들은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The day the music died.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도 터져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노래의 가수 돈 맥클린의 사인이 담긴 기타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도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별도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원비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를 규정한 배우자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원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2017년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입니다. 김 여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했고 원비어 모친은 진정성이 느껴져 감동의 눈물이 났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김 여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성사됐습니다. 한미 정상이 회담을 하던 시간, 김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추상 표현주의 거장인 마크 로스코 작품을 둘러봤습니다. 김 여사는 코바나 컨텐츠 대표 시절 한국의 마크 로스코 전시회를 연 바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SNS에 관람 소식을 전하며 김 여사를 나의 친구라고 지칭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방미 기간 정상회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며 활발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넷플릭스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는 표현을 두고 국정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이 워싱턴 선언에 주변국들 관심이 컸습니다. 한국을 향한 미국의 핵 지원이 커지는 거니까요. 미국, 중국, 일본의 반응,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를 피하고 싶어한 결과물이라고 전했습니다. So what Washington will be hoping is that this lays those increasing calls for South Korea to have its own nuclear program, lays them to rest. 뉴욕타임스도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 대가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전략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선언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 전력이 증강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을 안심시키기에는 불충분할 수 있다고 전한 겁니다. 북한 핵 위협에 맞서고 있는 일본 언론들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한미일 간 연계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미군 핵 전략에 대해 한국에게 발언권을 줬다면서 상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워싱턴 선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日米での拡大抑止の強化に向けた取り組みとも相まって地域の平和と安定に資するもの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앞으로 한일, 한미일 협력도 긴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1일 한미일 정상이 회담을 개최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 채택이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이라며 강력 비난했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내선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야당은 성과 없는 제로 회담이다. 미국이 알아서 접고 들어간 호갱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핵 불안을 불식시켰다고요. 김호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될 거라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적인 핵무장론까지는 아니지만 불안감은 충분히 해소할 만한 합의였다는 겁니다. 미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실상 전술 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삼성 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은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대미 호갱 외교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워싱턴 선언도 기존 확장 억제에서 진전된 게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해구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5주년 학술회의 축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안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나의 친구 키워드인데요. 한미 정상 1박 2일간 얼마나 오래 같이 있었던 거죠? 네, 1박 2일 약 36시간 동안 4개의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한미 혈맹의 상징인 한국전 참전비를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찾은 것을 시작으로 선물을 주고받은 친교 시간, 다음 날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까지 거치면서 두 정상 간 사이는 이전보다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 두 정상 간 친밀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Mr. President, my friend, we're honored to celebrate with you the 70th anniversary of our alliance with you, with Korea. Island 시인 셰이미스
한인은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친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상대방 출신지를 배려한 건배사까지 이어졌고요. 윤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두 사람의 관계 더 좋아 보였습니다. 네, 만찬장 얘기는 조금 더 있다 하기로 하고 국빈 방문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들도 많이 펼쳐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빈 환영식에서는요, 몇 가지 특별한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신 미국 전통 군악대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피리와 북을 연주하며 행진하던 모습을 공연으로 보여줬고요. 이 백악관 발코니에 올라가 손인사를 하는 모습도 국빈 방문 때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500명이 넘는 한국 교민들도 환영식에 초청됐는데요. 한국 학교 합창단이 우리 민요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요,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넷플릭스 CEO를 만나 투자 유치에 나섰었죠. 이 백악관 인근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된 것도 국빈 방문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같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총출동하는 내일 오찬도 국빈 예우 차원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앞서 이 만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미 정상이 함께한 마지막 일정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 윤 대통령 노래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두 정상의 화기애애한 장면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노래하는 모습을 꼽았었죠. 이 윤 대통령이 노래하는 모습 SNS로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Long, long time ago.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나중에는 청중들이 함께 따라 부르며 기립 박수까지 치는데요. 이 미국 측이 평소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돈 맥클린의 노래를 미리 준비했고요. 만찬 초청 가수들이 앙코르 무대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무대로 불러 직접 노래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윤 대통령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던 바이든 대통령. 이 노래가 끝나자 다음 국빈 만찬의 초청 가수가 여기 있다며 농담도 건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애창곡이 맞긴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메리칸 파이는요, 1971년 발표가 돼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적도 있는 맥클린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 윤 대통령 학창 시절 애창곡이라고 하는데요. 대선 주자 시절 개설한 페이스북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18번 곡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만찬 참석자들을 보면 한미 익숙한 얼굴들이 많은데요. 이 참석자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국빈 만찬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이 참석자도 질 바이든 여사 측에서 직접 정했다고 합니다. 이 한미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초청했는데요. 특히 미국 프로야구에서 뛴 박찬호 선수는 윤 대통령의 옆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 앞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박찬호 선수가 뛰었던 필라델피아 필리스 로고가 있는 야구 글러브를 선물했었죠. 이 윤 대통령의 야구 사랑을 감안해 자리 배치까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상회담 끝났는데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죠. 자, 우크라이나 문제, 대만 문제로 미국 떠나기 전에 러시아, 중국과 한바탕 충돌이 좀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미 정상의 이 밀착 행보에 주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대해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러가 강하게 반발했었죠. 이번 한미 공동 성명에는 중러를 자극할 만한 구체적인 문구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정치, 안보, 인도,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안보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채널A도 이제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빈 방문이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뒤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30여 분 동안 영어로 자유주의 연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반도체는 우리의 핵심 먹거리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경기 불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대 반도체 업체가 최악의 적자를 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4조 5,8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분기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도 분기별 실적 발표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되었고 그 여파가 주요 패블리스 및 세트 업체의 높은 재고로 나타남에 따라서 발생한 주문 감소가 있었고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재고가 늘면서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1998년 이후 처음 감산에 돌입한 이유입니다. SK하이닉스도 SK 이름을 달고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 손실만 3조 4,023억 원입니다. 2분기 연속 적자로 2개 분기 적자 규모만 5조 원이 넘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올 1분기에만 약 8조 원의 적자를 낸 겁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르면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나타나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걸로 전망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한 만큼 가격 탄력성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사항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으로 중국 내 사업 부담이 커지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 미미해 불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프랑스계 소시에테 제네랄 SG 증권발 주가 하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관련 기업들 나흘째 하한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면 누군가 고의로 시세 조작을 했을 거다. 이런 당연한 의혹이 들겠죠.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고 금융당국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옵니다. SG증권을 통해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투자 컨설팅 회사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 회사는 천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주식 거래를 대행해왔습니다. 투자자들 가운데 정치인과 연예인은 물론 의사도 300명 넘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당을 운영하며 주식 거래를 대행한 수수료를 가짜 계산서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받아왔습니다. 이 식당 역시 오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점장님이 당분간 안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지난 24일 SG증권을 통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8개 기업 주식이 하루 30%로 제한된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 선광은 나흘째 하한가를 이어갔습니다.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을 두고 이 컨설팅 회사의 한 간부는 주가 조작이 맞다며 최근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눈치챈 작전 세력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금은 물론 고객 명의로 일으킨 대출금까지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지인들까지 추천해가지고 전 재산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까지 떠안게 되니까.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회사 관계자 10명을 주가 조작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 의혹은 연예인 연루설까지 나오면서 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수 임창정은 나도 피해자라고 밝혔고 방송인 노홍철 씨도 주가 조작 의심 세력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SNS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면서 누구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 없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권유로 다른 가수가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사건 관련자들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사업 제휴를 논의하던 중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임 씨는 이 중 30억 원을 자신과 아내 명의의 주식 계좌에 넣고 투자를 맡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큰 돈을 벌었지만 최근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이 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표님께서 피해를 받으신 부분도 맞기도 하고 피해를 입긴 해도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죄송하다요. 하지만 임 씨가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등장하고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함께 투자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인 노홍철 씨도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주가 조작 의심 세력들로부터 여러 차례 투자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안에 응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다행인 상황이기는 하죠. 구체적으로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 건 또 되게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번 사건 투자 규모만 8천억 원. 의사, 정관계 인사, 연예인 등 투자자만 1,0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강유연 차장과 SG증권발 주가 폭락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지난 24일 우리 증시에 상장된 8개 회사가 이유 없이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프랑스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입니다. 24일부터 오늘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요. 8개 중 3개 종목이 나흘 연속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코스피에서 하루의 하한가 제한폭을 15%에서 30%로 늘린 뒤 사흘 이상 하한가를 내리 찍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 8개 종목을 모두 합치면 나흘간 시가총액 8조 2,085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와, 8조 원이라 특히 개미들 피해가 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흘 연속 하한가를 찍은 서울가스를 보면요. 주가가 21일 46만 원대에서 오늘 11만 2,700원으로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 이달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즉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 신용 융자 규모가 많이 증가한 종목 순위를 뽑아봤는데요. 하림지주 5위, 다우데이터 7위, 서울가스 9위, 삼천리 15위 등 상위에 상당 부분 몰려 있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개인들도 빚을 내서 투자한 건데요. 이번 폭락 사태로 대거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주가 조작이에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가 조작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물론 이 8개 종목이 다 그럴지는 알 수는 없고요.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종목들은 대체로 거래량이 적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일당들이 비교적 적은 물량으로도 시세를 조종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주를 주당 3만 원에 올릴 거니까 사라 하면서 종목과 물량,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하는 행위를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통정 매매를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여기 과정에서 연예인들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됐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주가 조작 과정에서 이 파생 거래의 일종인 차액 결제 거래, 이 CFD가 악용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다 보니 연예인이나 의사 등 고액 자산가들이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차액 결제 거래는요,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4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적은 돈으로 시세를 조종하기에 용이한 겁니다. 또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해도 실제 주문 집행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 단계를 더 거치면 실제 투자자를 특정하기가 더 번거롭다 보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 조작 이제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이제 강 차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건 미리 발견이 안 됩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나흘 연속 하한가를 친 대성홀딩스와 선광의 3년간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오랜 기간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 시세 조종이 장기적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차트라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라고 포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주가 조작 일당들이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넣었다고 알려진 만큼 수법도 치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은 상당히 벌어진 것 같고 그러면 이 개미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또 수사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금융당국과 검찰이 이 주가 조작 혐의를 적발하고 입증해 내는 게 최우선인데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일당들을 징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국고로 기속이 되고요. 개인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강유현 차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순방 기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쌍특검 법안을 결국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180석을 넘기려고 정말 총력전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8개월 뒤 쌍특검은 총선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통과 기준인 180명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야당 성향의 무소속을 다 끌어모아도 183석, 4명만 이탈해도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불렀고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려 했던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당미 대신 이 표결을 선택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믿고 힘을 보태주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두 건의 법률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때문에 안 했어. 민주당 의원이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고 최장 100일, 24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쌍특검 법안은 최장 8개월 뒤인 올해 연말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데 내년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전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던 간호법도 방금 전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에 거세게 반발해온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명선 기자, 농성이 시작된 겁니까? 보건의료 단체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에는 천막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단식을 선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안쪽에선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히 증명하였다.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 지금 안쪽에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한 간호법 제1조의 해석이 분쟁의 원인입니다. 의사 등 비간호사 단체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의사 없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간호사들은 해당 문구는 가정방문 간호의 근거라고 맞섭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파업 가능성입니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규탄하며 단식 투쟁을 선언했는데요.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의사협회 회원 83%가 파업에 찬성한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 등 나머지 단체들도 잇따라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중재안 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한 여당과 정부의 역할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양곡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긴급 상황반을 구성해 의료 현장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이어갑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선을 긋는 전략을 고수할 걸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제기 직후 송영길 전 대표는 채널A 기자에게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먼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검찰 조사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방어 논리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신은 돈봉투 살포를 몰랐고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캠프에서 공식 활동한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이나 캠프와는 무관한 개인적 일탈로 규정해 선을 그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래구 회장도 앞서 검찰 조사에서 당신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로 재직할 때라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과의 통화 녹음, 또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송 전 대표를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검찰이 자진 출석 대신 제안한 서면 진술서는 송 전 대표 측에서 제출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의 방어 논리만 사전에 검찰에 노출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강래구 회장을 이틀 만에 재소하는 검찰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본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대북전단이죠. 이걸 살포한 탈북자 단체는 문재인 정부 때는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담은 대형 풍선 여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는 4.27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발끈하자 반공화국 비라를 사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답안을 실었습니다. 통일부는 곧바로 다음 달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시민단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체 측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대북전단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주권 국가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1, 2심 재판부는 접경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 긴장을 고조한다며 통일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통일부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직권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무슨 첫날일까요? 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하고 등원한 첫날입니다. 네,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이 위장 탈당 논란을 겪고 어제 다시 민주당에 복당했죠. 민 의원은 오늘 이 민주당 색깔인 파란 넥타이를 메고 본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자들도 민 의원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위장 탈당에 대한 사과 없이 복당한 것에 대해서 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 의원은 자신의 상황을 소방차에 비유했습니다. 소방차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지 않아요? 가령 어린아이가 도로에 나와가지고 차에 치일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데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빨간불이어도 달려가서 구조하는 게 먼저죠. 자, 좀 무슨 의미인지 보면 검수완박법안이 워낙 긴급했던 때라 어쩔 수 없는 탈당이었다 이런 설명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도 저 의견에 다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수완박법안 통과 절차를 지적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복당한 게 명분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민들 앞에 헌재에 지적받았던 일들, 그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적인 어떤 양해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쌀락눈 쌓이듯이 싸락싸락 쌓이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게 만든 거예요.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우리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복당을 하고 그 복당에 대한 책임은 사법적 판단에 대한 가부를 떠나가지고 당이 책임을 진다. 민요는 위법은 아니지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이재명은? 이라고 물은 의도가 있습니까? 네,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 반문으로 답을 대신하고 있죠. 윤건석 이성만 의원도 국당 내에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러니까 김연아, 박순자, 이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은 왜 수사를 안 하냐, 역차별이다 이런 항의 같은데 이 두 사람은 뭐가 걸려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알아봤더니 김연아 전 의원은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박순자 전 의원은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고 이 박 전 의원은 이미 처벌을 받았죠.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늘 이 대표를 향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조사를 하거나 탈당 조치를 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반격이네요. 네, 오늘도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오늘도 반문했을까요? 혹시 윤건석 이성만 의원 탈당 조치를 고려하시나요? 국민의힘에서 김연아 전 의원 저희 당은 특별한 조치가 없을까요?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오늘도 검찰의 신속한 조사만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 오늘 고발도 당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조명 쓴 것 같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건데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잘못한다고 반문하는 이 물귀신 작전보다는 내가 잘할 테니 상대도 잘해라.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면 더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하죠. 이걸 믿고 경찰의 욕설과 함께 발차기를 한 13살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소년의 가족은 경찰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수갑을 찬 채 서 있는 앳된 얼굴의 소년. 영상을 찍는 사람을 쳐다보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경찰관이 진정시키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맘대로 되지 않자 한술 더 뜹니다. 급기야 경찰관에게 발길질까지 하지만 경찰관은 그저 달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진 영상. 지난 17일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년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온 뒤 수갑을 풀어달라며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청 계규엔 경찰관이 폭행당할 경우 주먹과 발, 경찰봉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 사용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미성년자는 강압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라도 인권을 무시하고서 우리가 막 다룰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년 가족 측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이 유포됐다며 경찰에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영상 유포 과정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아무리 독버섯처럼 퍼져나간다고 해도 마약이 이곳까지 손을 뻗칠 줄은 몰랐습니다. 최전방 부대의 병사들이 대마초를 몰래 피우다가 적발돼서 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보를 받은 군 수사관들이 연천의 한 육군부대 생활관을 수색해 마약을 찾아낸 건 지난 17일. 영양제 모양으로 정제된 대마초는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현역병 5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들 진술을 토대로 전역병 1명까지 모두 6명이 적발됐습니다. 철통 같아야 할 외부 물품 반입 경로가 뚫린 곳은 택배였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몰래 들여온 대마초를 새벽 시간 샤워장 등에서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정상 부대에 들어온 택배는 검사 대상이지만 이들은 알약 형태로 위장했습니다. 적발 부대가 최전방인 만큼 후방 부대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마약류 복용이 총기 사고 등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택배, 로켓 배송 군 부대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우리 군의 전투력에 저해가 되는 건 당연한 것들이고요. 군은 택배 물류센터에 마약 탐지견을 투입하거나 6월 출범하는 마약류 범죄 전담 수사부대가 전 부대 검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관광지의 동굴 직원이 30분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 놀러온 부부가 동굴에 갇혀버렸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고수 동굴입니다. 5억 년 전 고생대 때 형성된 퇴적암에서 200만 년 전부터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제 오후 5시 59분쯤 이 고수 동굴에 갇혔다며 112에 구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했고 30여 분 뒤 70대와 60대 부부 관람객을 구조했습니다. 한기를 느끼는 듯 부부의 몸에는 체온 유지 비닐도 씌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고수 동굴은 한여름에도 14에서 15도를 유지해 에어컨을 켠 것보다 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는 구조 당시 저체온증과 심신불안을 호소했지만 현재는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갇혀서 119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추위를 좀 탔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좀 춥지 않았을까요? 동굴이니까. 갇힌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고수동굴의 입장 시간은 오후 5시 반까지, 이후 오후 6시 30분까지 퇴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굴 직원이 30분 먼저 조기 퇴근하면서 입구를 잠궈버린 겁니다. 동굴 운영사는 부부에게 사과하고 보상책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본 소리 지금 계속 만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모시고 계세요. 지난 1월 충북 충주의 한 동굴에서도 직원이 퇴장 시간 6분 전인 오후 5시 54분쯤 불을 끄고 퇴근하는 바람에 부부 관람객이 안에 갇혔다 스스로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에게 접근한 낯선 남성. 집이 아니라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3시 반쯤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역 출구를 비틀거리며 내려옵니다.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더니 다시 자리를 옮겨 계단에 앉습니다. 여성을 쳐다보던 40대 남성이 여성을 향해 다가가고 잠시 말을 거는가 싶더니 여성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인근의 모텔. 여성은 7시간이 지나 술에서 깬 뒤에야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모르는 남성이 모텔로 나를 데리고 온 것 같다. 남성 모르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10분 정도 대화한 뒤 공원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인근 CCTV 영상에는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기 전 왔던 길을 되돌아가 지하철역과 인도 등을 다시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임의동행 후 하루 만에 풀려난 이 남성. 범행 다음 날 모텔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전투를 들어가고 만약에 거기에서 진황만이라는데 분명히 그럼 어떻게 되냐고. 경찰은 남성이 여성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다시 봄 기운이 짙어졌습니다. 내일도 봄을 만끽하기에 좋겠는데요. 출근길 1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1도 등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질 텐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밤에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에 1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은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은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북한의 재남침이 우려되던 상황. 이승만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섰습니다. 영어로 그는 남북 문제가 아닌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며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죠. 판을 키워서 당시 미 상하원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같은 자리에서 영어로 연설을 합니다. 반도체법, 해구산, 도청 문제 등 한미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이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설파할지 오늘 밤 채널A 특보를 통해 같이 확인해 보시죠.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 발언으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네잎클로버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